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소식에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게 북미에서 드디어 다른 브랜드에게도 개방이 되었다, 슈퍼차저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부터 테슬라 충전기, 네, 테슬라 전용 급속 충전 시설이죠, 슈퍼차저가 현대기아를 포함한 다른 브랜드사의 전기차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풀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뭔가 박수를 치기는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제가 테슬라 오너인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지만 그럼에도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물론 한 번에 전부 다 푸는 게 아니라 일부 슈퍼차저부터 풀어보고 테스트해서 괜찮으면 더 풀고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모든 슈퍼차저가 전부 다 이런 기능이 동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들에 대한 이런 슈퍼차저가 가능한 그런 충전 시설은 좀 일부 앞으로 설치되는 그런 충전기들이지, 지금 설치된 대부분의 슈퍼차저는 아직은 개방하는데 좀 준비가 필요해요. 뭔가 시설 설비 같은 걸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지만 안 풀리는 데는 좀 계속 안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뉴스 그냥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싸서 외면 테슬라 역발상 현대기아도 충전 오케이. 이런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가 보면 테슬라를 비싸서 아무도 안 사서 이렇게 슈퍼차저 인프라까지 푸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테슬라는 못 나가구나, 우리나라 현대기아 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 세계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제목들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라고 콕 집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땐 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테슬라 슈퍼차저가 3분기에 공개된다는 거, 이거는 팩트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이게 풀릴 것인지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려서 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냥 요약하면은 이런 별도의 매직독 형태라고 해가지고 테슬라 충전기는 그냥 뽑으면 되는데,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들은 이 매직독이 같이 딸려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댑터가 같이 딸려 나오면서 이렇게 충전기 포트가 뽑히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 K 규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K 규격. 네, K 규격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죠? 네, 당연히 카드 찍는 데 있어야 되고, 터치할 수 있는 이런 패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있어야 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가 편한 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편한 것인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모든 테슬라가 아닌 모든 차를 쓴다고 하면은 이런 패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전용 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슈퍼차저가 공개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로 좀 이 테슬라 슈퍼차저의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완벽한 경험을 테슬라만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다른 브랜드에 퍼뜨리면 테슬라가 이렇게 편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K 그런 기술이 들어간 개방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 K 방식이란 무엇이냐? 일단은 북미와 같이 앱을 통해서도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QR코드 찍고 여기 슈톨 번호 찍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여기 어댑터가 같이 뽑히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K 패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거 커뮤니티에서 찾은 건데, 우리나라 슈퍼차저 한 구석에 아마 이런 패널들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렉트 스토어 넘버 해가지고 테슬라는 이 충전기 가운데 아래에 이렇게 1A, 1B, 1C 그런 식으로 충전기 번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슈퍼차저 충전기에 가셔가지고 나는 2B 충전기 앞에 주차를 했어, 이걸로 충전하고 싶어 하면은 2B를 찍고 카드를 찍고 결제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야, 이거 딱 봐도 우리나라 거 같지 않잖아, 이거 야 딱 봐도 유럽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꼬레야? 꼬레야? 이거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누가 봐도 코리아입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 소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런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얻어온 그런 정보입니다. 이렇게 찍어주신 분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게다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편하다, 이렇게 없는 것이 정말 좋다, K 이런 방식을 좀 어떻게 보면 비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테슬라가
아닌 차량들에 대해서 이렇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뭐 앱을 켜가지고 뭐 앱을 깔고 카드 연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네, 솔직히 저까지 점죠. 아무튼 젊은 분들이 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다른 뭐 젊은 분만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비율이 더 많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나는 EV6 아이오닉 5를 타고 있어. 지금까지는 카드 찍고 이렇게 환경부 충전기를 쓰는데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슈퍼차를 쓰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난 쓰고 싶어. 돈을 더 주고라도 쓰고 싶어 했는데 뭐 앱을 깔래, 뭐 카드를 연동하래, 이거 뭐 뭔가 이상이 같이 뽑혀, 이거 어떻게 낀 거지? 되게 좀 복잡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K 방식의 패널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차피 개방될 거면 이렇게 K 패널을 도입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깔리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거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일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휴게소에다가 입점할 충전기를 설치할 이런 민간 사업체를 공모를 진행했었어요. 지침서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모 업체에서 가져가게 됐죠. 네, 물론 여기 이 공모 지침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런 공용 공간에서의 타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 차별을 안 하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침서 같은 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됐다고 볼 수 있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릴까 해요. 참고로 이거 옛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 거고 이미 선정이 된 거고 테슬라 코리아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테슬라 코리아가 이런 쪽으로 맞춰야 되는 쪽으로 어떻게 좀 압박을 받고 있다. 근데 그 압박의 방향이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보시고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런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충전소는 어떤 브랜드에게도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고속도로 안에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휴게소라는 곳은 차별을 하면은 안 되죠. 안 되지. 그냥 안 되죠. 그는 왜냐면은 모든 사람이 정말 접근할 수 있는,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충전소가 몇 개가 있죠. 테슬라? 이피트가 테슬라는 그냥 충전을 못하게 막아놨죠. 이거 너네 충전하다 고장나면 니네 탓이야. 이피트 그 기계를 만든 그 회사가 다른 곳에 세운, 네, 흔히 말하는 짜피트라고 불리는 곳은 또 테슬라에 대해서 차별 안 해요. 테슬라 충전 아주 잘 되고 있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데 일단 이피트는 테슬라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절대 니네 쓰지마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게, 차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그냥 브랜드 없어요.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 브랜드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충전기를 휴게소에 설치하려는 이 민간 사업자는 브랜드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국내 표준 규격인 TC콤보 원타입을 기본으로 한다. 이건 뭐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기자동차 제조사 무관하게 DC콤보 1 어댑터 포함, 지금 DC콤보 어댑터 있는 브랜드가 테슬라밖에 없죠. 이거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여기에 껴주려는 그런 도로공사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댑터를 썼을 때도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공사에다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좀 당연하고 좀 합리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윗분들이 좀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이피트가 고속도로에 이렇게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한을 걸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피트가 예전에는 고속도로에 이렇게 우린 설치한다라고 광고를 했었는데 최근에 설치되는 곳들이 고속도로가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테슬라 차별해야 되니까. 아니죠. 이건 제 생각이겠죠? 아니겠죠. 네, 차마 이피트 같은 데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테슬라, 네, 뭐 별로 생각 신경도 안 쓰잖아요. 테슬라, 잡았다며. 테슬라 잡았다며. 네, 아무튼 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요금 변경 같은 거를 막 그렇게 급격하게 해서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하되 별도로 카드
카드, 그리고 로밍 같은 거, 환경부 로밍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면 당연하죠. 이것도 어느 제도사든지 이런 거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경부 로밍 카드, 대표적인 로밍 카드 아닙니까? 사실 거의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사용률 같은 걸 봤을 때. 그래서 환경부 카드로 충전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 방법, 결제 수단. 테슬라 오너분들이야 이 이용 방법, 결제 수단이 굉장히 편리하지만, 테슬라 오너가 아니신 분들은 이 앱을 통해서 뭔가 이것저것 하는 게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이 K 패널을 통해가지고, 네, 이런 거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내용인데, 응대 서비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고속도로 충전기, 그리고 지자체 환경부 충전기 보면은 이 고장난 거 굉장히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고장 신고 24시간 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2인 이상 전담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막 새벽에 나 충전해야 되는데 고장이 났어. 지금은 충전 못하지만 그래도 빨리 이게 고쳐지도록, 남들이 빨리 고쳐서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전화했을 때 받느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현장 출동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에서 만들었지만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가 이제 지자체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설치되는 슈퍼차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특히 타 브랜드의 개방이 되는 슈퍼차저들은 이런 지침들을 어느 정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물론 따라갈 의무는 없죠. 왜냐면 이거는 도로공사 휴게소에 입점할 민간사업자 공모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지자체에 들어가는 공모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 정도 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준하게 만들면은 따로 불편할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를 타 브랜드에 개방한다는 거에 있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충전기들이 이제 테슬라도 뭐 환경부 로밍 카드 쓸 수 있고 다른 브랜드도 쉽게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패널도 갖추고 한다면은 정말로 한 내년? 당장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쯤부터는 좀 어떻게, 만약에 이 급속 충전기 사업 환경부가 이런 거를 공모했을 때 테슬라도 충분히 이런 거에 입찰할 자격이 되고 공모에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보조금 받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테슬라 슈퍼차저가 더 빨리 늘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면에서 테슬라 전체적인 파이가, 슈퍼차저 파이가 커진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찬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었고, 다만 좀 걱정되는 거. 제가 살짝 언급드렸죠. 뭐, 포터가 와서 충전한 거 솔직히 문제 안 돼요. 그분들도 전기차고 충전하는 거, 포터 EV 산 게 뭐, 죄입니까? 충전한 게 죄입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충전하겠다고, 내가 편하게 충전하겠다고, 다른 사람 순서 기다리는 거, 40분 제한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계속 꽂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충전하겠다고 옆에 차들 충전 못하게 그렇게 가로로 충전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충분히 빌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예상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 개방되어 있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자주 말씀드렸던 비오르님인데 노르웨이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방이 된 곳인데 보시면 포르쉐 파킹 해가지고 몇 개를 먹고 있어 이거? 3개야? 3개 아니죠? 2개 먹고 있죠? 2칸 가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타이칸 같은 경우 양옆에 이렇게 충전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2칸을 잡아먹어야 돼요. 이거를 꽂으려면 앞으로 꽂으면 안 되냐? 선이 짧아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빌런들이 나올 수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예상되는 게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비유로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하는 그런 논조로 말씀드렸는데, 이 비판이 다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닙니다. 보시면 다 그래요. 이거는 꽂진 않았지만 EV6를 운용하면서 이 테슬라 슈퍼차저 이용해야 되는데 to be abused,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거꾸로 꽂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나마 여긴 땅덩이라도 넓어서 좀 낫지, 우리나라는 진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되기도 해요. 이런 내용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전기 충전기
충전기를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꽂으셔야 되는가?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거 여기에 주차해야 이거를 꽂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먹었어.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으실 거다, 앞으로도. 이런 게 사실 가장 걱정되긴 합니다. 그러면 슈퍼차저를 길이를 좀 길게 하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 말씀드렸죠. 이 슈퍼차저 포트가 굉장히 비싸다. 길이를 늘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진지하게 좀 어려울 거예요. 사실 이건 뭐 디자인만 봐도 길게 하면 좀 안 맞겠죠? 네, 길게 하면 또 우리나라 K 충전소에 있는 것처럼 도르래 받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보기 싫으시죠? 네, 길이를 늘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비용 자체가 일단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다는 내용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테슬라 오너들도 DC 콤보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DC 공용급속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 사실 DC콤보 어디서 나온지도 거의 뭐 1년 넘어가지고 뭐 새로운 내용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구형 모델 S, 모델 X 사시는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지금 미국 사이트입니다. 미국은 안 그래도 지금 DC콤보 어댑터가 $175로 대폭 할인이 된 상태예요. 아직 우리나라엔 적용이 되진 않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새로운 옵션이 생겼습니다. CCS 콤보 1 어댑터 레트로핏 해가지고 $450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레트로핏? 이거 쓰려면 레트로핏을 해야 되냐? 아니죠. 네, 기존의 모델 3, 모델 Y를 타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근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 구형 모델 S, 모델 X 타시는 분들, 뭐 프리레이븐, 레이븐 할 거 없이 그냥 국내에 있는 차는 어차피 다 구형이니까 국내에 있는 모델 S, 모델 X는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DC콤보 어댑터가 이렇게 출시가 됐지만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차가 지원을 안 해. 이거에 지원하는 그런 특수한 장비 같은 것, 간단한 레트로핏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적용된 게 없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리트로핏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보시면 $450의 레트로핏을 진행하고 그리고 어댑터 가격을 좀 인하함으로써, 사실 이거 인하된 거는 좀 된 일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도 이 가격 인하가 되면서 레트로핏이 새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돼요. 미국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도 이 모델 S, 모델 X 타신 분들 얼마나 이거 필요하십니까? 사실 이거를 정말 주구장창 있어야 된다 주장하셨던 분들이 기존에 옛날부터 모델 S, 모델 X 타셨던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테슬라 우리나라 선구자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우라고 해야 될까? 예우는 좀 오반가? 제가 모델 S 살 때만 해도 저도 테슬라 굉장히 욕하면서 이렇게 샀었을 정도인데 2017년, 2018년 이때 테슬라 사셨던 분들은 진짜 인정해줘야 됩니다. 진짜 대단한 분들이죠. 비용도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때 차가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테코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빨리 우리나라도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이 모델 S, 모델 X 타시는 분들 안 그래도 차도 정말 초장기에 테슬라 타면은 정말 욕먹는 수준으로 안 좋을 때도 1억 2천 막 1억 5천 넘는 그런 비용을 내고 이렇게 구매하시고 지금까지 잘 타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정말 편하게 DC 콤보 충전하실 수 있도록 이런 레트로핏 서비스 빨리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길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 전익남의 시그니처 컨텐츠였죠. 작년 기준으로. 작년은 정말로 하루 걸러 진짜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받은 것 같아요. 거의 한 2달 만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44.25 버전 이후로 처음이니까 정말 2달 넘은 것 같아요. 네, 이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막 드라마틱한 업데이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업데이트 됐으니까 좀 소개를 드려야겠죠. 제 차에는 업데이트 안 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네, 오토 스티어링 휠 헤이트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온도를 맞추게 되죠. 공조를 온도를 맞추게 되면은 스티어링 휠 열선이 알아서 단수를 조정해서 작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좌석에만 적용이 됐던 내용인데 여기 스티어링 휠까지도 같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어떤 분들은 이제 겨울 다 지났는데 이거를 이제서야 업데이트 해주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리아의 꽃샘추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업데이트 해준 거 어딥니까? 네,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왜냐? 제 차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게 업데이트 내용인데 제 차는 없어요. 없어. 왜냐면 제 차는 스티어링 휠 열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내용인데 아무튼 간에 스티어링 휠 열선 업데이트 해가지고 자동 업데이트 굉장히 좀 요긴하게 쓰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 받으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감시 모드 조명인데 위협이 감지되면 감시 모드가 헤드라이트를 부드럽게 깜빡여서 차량이 비디오를 녹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기존에는 차 오픈하듯이 그냥 번쩍 이렇게 하면서 차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놀라게 만들 정도로 빛이 빵 이렇게 쏴주는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깜빡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제 영상에서 옛날에 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예측했던 내용도 있거든요. 그냥 깜빡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한 말이 있으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 차입니다. 차 앞에 가지고 막 손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깜빡하죠. 한 번 더 깜빡일게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손 흔드니까 깜빡. 네, 이렇게 부드럽게 깜빡하면서 이렇게 알림하는 것들이 좀 부드러워졌다. 기존에는 너무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반짝해버리니까 좀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개선이 되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소한 기능 향상. 이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하는구나. 기존에는 이런 내용도 없었죠. 사소한 기능 향상은 계속 있어가지고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모든 것들의 사소한 기능 향상들이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던, 제가 말해왔던 잠수함 패치가 다 여기 사소한 기능 향상에 속하죠. 이 사소한 기능 향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지만 가장 우리가 와닿는 거는 오토파일럿이죠. 이번에 오토파일럿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드라마틱하게 뭔가 좋아졌다 그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올라오겠죠. 얼마나 좋아졌다, 더 이상해졌다, 말타기를 더한다, 말타기가 없어졌다, 이런 어떻게 보면 피드백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피드백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늦어지는 이유로 혹시 싱글 스택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싱글 스택은 사실 좀 시간이 걸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 영상을 계속 구독하시면은 제가 미국 소식 빠르게 얻어가지고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영상 보시면은 나중에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간에 오늘은 이 테슬라 슈퍼차저가 개방되는 소식, 그리고 구형 모델 S, 모델 X 타신 분들의 DC 콤보 어댑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레트로핏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상 전기차 알고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